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 수치를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당이 높은 흰쌀밥보다는 많은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잡곡밥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잡곡밥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뇌세포를 파괴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고 암세포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잡곡밥 음식들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잡곡밥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잡곡밥이 아무리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혈당 수치를 많이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백미보다 혈당이 더디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잡곡밥에 포함되어 있는 당 성분과 고탄수화물의 당 성분이 서로 가중되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은 쉽게 말해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하는데요. 라면이나 만두, 전, 튀김과 같은 음식 등은 우리가 흔히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라 양을 조절하며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칼로리는 높을지라도 혈당 수치가 높지 않아서 맘 편히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탄수화물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순식간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이 기하급수적으로 분비되면서 만성염증이 악화되고 당뇨, 암, 치매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드실 때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초록색 빛을 띠는 야채와 간이 세지 않은 저염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이 들어간 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국과 찌개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국과 찌개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쌈장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된장찌개나 고추장찌개 등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된장, 고추장, 쌈장에도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이뿐만 아니라 맛술과 같은 요리에게도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만든 국과 찌개는 당연히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잡곡밥과 함께 먹는 설탕은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쌓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설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충분한 상태에서 섭취한 당 성분은 비만을 초래하고 지방간과 중성지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맑은 피가 아닌 탁탁하고 끈적한 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몸에 지방세포가 더욱 커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잡곡밥은 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울리는 국과 함께 드시는 게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에 설탕이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중에서도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음식이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식혜입니다. 물론 식혜를 잡곡밥과 함께 먹진 않겠지만 식사 후에 식혜를 드시는 일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한식 뷔페나 한식 전문 음식점을 가면 종종 식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달하니 맛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식혜는 식후에 마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당분이 들어간 찌개를 잡곡밥과 함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식혜는 찌개나 다른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이 설탕 덩어리 식혜를 잡곡밥을 먹고 난 직후에 마시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우리가 먹었던 당분이 모두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뇨나 비만인 분들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과체중과 고지혈증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식혜를 마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혜뿐만 아니라 수정과나 달달한 믹스
커피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이니 식후에는 드시는 것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잡곡밥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게 어려워진 요즘에 잡곡밥과 함께 먹는 음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무와 양배추입니다. 잡곡밥을 평소에 잘 드시더라도 가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사실 잡곡밥은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잡곡밥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나빠지고 더부룩하고 감기가 많이 나오는 등의 소화불량 현상이 더욱 악화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는 잡곡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무와 양배추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소화제 역할을 하고 양배추는 위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잡곡밥을 먹기 위해 굳이 무와 양배추를 억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주로 섭취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와 양배추를 꼭 함께 섭취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소화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무와 양배추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당뇨, 치매, 암과 같은 질병은 만성염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만성염증의 원인은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저탄고지입니다. 저탄고지란 무엇이냐 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시는 식단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메가3를 평소에 섭취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데요. 영양제 대신 오메가3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음식, 멸치를 섭취하시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멸치는 반찬뿐만 아니라 국과 찌개에도 많이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요리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삶아서 말린 멸치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약 1.2g이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0.03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오메가3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필수 아미노산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요오드 등 정말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다 못해 넘쳐나는 음식, 멸치를 꼭 잡곡밥을 드실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즐기시면서 내 몸에 쌓여있던 안 좋은 염증을 줄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해산물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미역국입니다. 사람의 몸은 30여 종의 무기질을 필요로 하는데 해조류는 육지에서 빗물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 50종 이상의 인체 필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해조류 섭취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은 요오드, 칼슘과 철분, 나트륨, 칼륨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 엽록소 등의 풍부한 창고 역할을 하죠.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흐르는 피에 당분이 많아지게 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탁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중성지방과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침착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긴산은 유해산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과산화 지질 생성으로 인한 동맥경화 및 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정말 천연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긴산의 성분 때문에 산모분들께서는 미역국이 필수인 것처럼 비만이나 내장지방, 중성지방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곡밥과 함께 섭취 시 알긴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미역국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잡곡밥과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혈당도 잡고 암과 치매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고탄수화물 음식, 설탕이 들어간 찌개, 식혜가 있었고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무와 양배추, 멸치, 그리고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끝까지 꾸준한 관리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맑은 정신과 튼튼한 육체, 그리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